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대란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번엔 버스 대란, 문제는 정부가 만들고 뒷감당은 국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요금 올려 풀겠다는 버스 대란, 국민 설득이 먼저다. 매일경제신문은 결국 땜질로 막으려는 버스 대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주장에서 역시 다른 사설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주 52시간 발 버스 대란 후유증 더 키운 혈세 투입 안 된다.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지금 내보냈습니다.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그 해당 노동자의 과로나 산재 그리고 승객의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헌법이 그 1948년대 제정될 당시에 재헌의 헌법은 당시 가스, 전기, 수도를 포함해서 운수 분야의 경우에 국공유 기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1954년도에 헌법 개정에서 빠졌습니다만 이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 책임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버스는 정말 대중교통이고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공영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은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민들의 버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권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교사들 존중받고 싶다. 무너진 교권 다 함께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스승의 날 또 교사의 날로 명칭을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용어와 그런 개념인 것도 분명합니다. 뭐 스승을 교사로 그럼 대체한다고 했을 때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교사들의 교권을 존중하는 뭐 그런 의미 있는 날로 설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 교사들 간의 차별이 심각하고 전교사와 기간제 교사, 단시간 어떤 강사 이런 역할들이 교육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교권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100여만 명에 가까운 교사와 교육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교육 노동자들이 있습니다만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말하기 전에 학교 내 차별부터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극히 현저히 고무줄 잣대에 맡겨진 산업 현장 작업 중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 중지권이 사실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그 산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이나 건설을 중지시키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거나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수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을 지속시키는 이런 야만적, 비인간적 행태가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 작업중지권 발동조차 이 제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노동자를 인격이나 인권, 존엄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소모품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등록금 동결 논란, 대학 교육의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등록금이 오랜 기간 동안에 동결이 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 그러니까 등록금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자. 뭐 풀어달라 그런 것인데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은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스펙을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에 처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다녀야 하고 사회 나옴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평생 이 학자금을 갖기 위해서 평생을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동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계획을 짜고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거의 뭐 제일 높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상당수를 대학들이 직업 훈련, 직업 교육 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전면적인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위의 SI 산업 대기업 규제에 산업부는 왜 말이 없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 SI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활동하기 제약을 받고 산업활동 위축되지 않느냐. 그럼 산자부는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정부 부처 내에서 입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새로운 산업, 4차 산업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나 감사는 이게 뭐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불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정부주의의 어떤 거래가 아닌 이상 법률이 있고 국가나 사회의 어떤 제도가 있다라면은 그 제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아무리 무정부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가나 사회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법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거나 감시 감독하는 것을 규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부울경 지역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비율이 올 1, 4분기에 4 내지 5% 올라가서 전국 평균 2.7%의 2배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지역의 공단 지역의 제조업의 이 침체가 지역 경제를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침체는 영남권 등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이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울경의 지역 경제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통합, 그 매각이죠. 재벌 뭐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명분이긴 하지만 공기업인, 실질적인 공기업인 14조 원이 투입됐던 실질적인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재벌에게,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특혜로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경남, 울산 지역경제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이것은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윤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윤리붕괴 교수들 지식인 아닌 파렴치한들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대 등 53개 대학 100명 넘는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 160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 이게 미성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면 이 자식들이 스펙을 공짜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부모 덕분에 말이죠. 불법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학문도 상품화되고 있고 학력은 고도로 인플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 스펙 쌓기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당 청와대 정책 잘못, 관료 탓, 본말 정도 아닌가. 이인영, 김수현 밀담 보도가 많이 됐죠.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신분 중립을 보장해야 정책이 안정되는데 공무원을 줄세우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2년 시행착오 눈 감은 채 마이웨이만 고집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매일경신문은 이전 성과 내겠다는 문 대통령 성장 일자리 정책 챙겨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 끊임없는 반복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부터 내 탓 인정해야 국정난맹 줄일 수 있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야당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직면하게 되겠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말이죠. 당연히 권력 유지에 문제가 권력 누수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처럼 상대편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정책 슬로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거 사실은 문제이죠.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것이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은 굉장히 개념도 모호하고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슬로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성장 정책을 앞세우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만들게 됐고, 거기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같은 실제로는 2018년에 1,060원 인상된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고 하는 자본이나 야당 측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시달리게 됐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다가 혁신 성장을 통해서 통합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성장 논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배 정책, 복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구조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추락하는 원화 가치, 경제 체력 위험 알리는 신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상 원달러 환율로 오르면 수출의 호조를 맞게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최근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 수익과 고용 소득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서 대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용이나 소득 역시 거기 연동되는 고용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국면에서는 그냥 투자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투자해서 생산된 것이
수출이 돼야 하고 또 내수시장이 팔려야 하는데 대여건이 안 좋아서 수출도 안 되고 내수시장 소득이 없어서 내수시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 분배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이 위기 상황을 버티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 환율은 국내 경제 사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여파도 미치고 미국의 달러 정책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시장이 호전되면 원화 환율이 안정된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상속세 65%까지 물리는 최대 주주 할증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쟁을 약화시킨다. 상속세가 말이죠. 그런데 기업을 상속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기업이 기업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기업은 사회적인 것이죠. 상속세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부의 세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국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패스트트랙이 의원 정원용 꼼수였음을 자백한 평화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화당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구가 줄어드는 인구 과수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례대표를 일부 늘리거나 줄어드는 지역구만큼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뽑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처럼 전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제도를 입법하고 정치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출됨으로써 지자체 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르지 않는 정치 행보 공약을 내걸고 있고 또 지역과 결탁한 지역 이권과 결탁한 이 부패 구조, 부패 이 고리 구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깊이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후진적 그런 정치 형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